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날은 시댁 제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퇴근하자마자 옷 갈아입을 틈도 없이 불이 나게 시댁으로 향했어요. 남편이 외동이라 뒷정리는 온전히 제 몫이었거든요. 이미 음식은 시어머님이 어느 정도 해두셨다고 했지만 정작 설거지며 뒷정리는 여전히 쉴 틈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물론 남편이 나몰라라 하진 않았지만 원래 손이 느린 편이다 보니 제가 하는 게 속이 편했어요. 한바탕 정신없이 움직이고 나서야 겨우 한숨 돌릴 틈이 생겼고 거실로 나와서 한숨 돌리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이 딸기가 담긴 접시를 들고 따라 나왔습니다. 배고프지? 다른 건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딸기는 괜찮지? 민지 딸기 좋아하잖니? 시어머님의 그 한마디에 힘들었던 몸과 마음이 조금은 나아지는 기분이 들었는데요. 딸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거든요. 평소 야식은 잘 안 먹는 편이지만 그날은 늦은 시간까지 바쁘게 움직인 탓인지 배고픔이 심하게 느껴졌기에 딸기라는 소리가 유난히 반가웠습니다. 시어머님이 딸기 접시를 제 앞에 내려놓자마자 기분 좋게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는데요. 질척하고 시큼한 맛이 느껴지는 게 딱 봐도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빛깔은 이미 탁해져 있었고 살짝 물러터진 딸기들이 여기저기 섞여 있었거든요. 순간 잘못 산 건가 하고 넘기려던 찰나 예상치 못한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시어머님이 조용히 일어나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곧 윤기가 잘잘 흐르는 딸기를 새 접시에 담아 남편 앞에 내려놓았거든요. 싱싱하고 탱글탱글한 딱 봐도 신선한 딸기였습니다. 제 접시에 있는 딸기와는 차원이 다른 비주얼에 말없이 눈을 깜빡이는데 남편이 먼저 눈치를 챘는지 말을 꺼냈어요. 엄마, 민지 딸기랑 내 딸기를 왜 따로 줘요? 시어머님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따로 줬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뿐이야. 딱 봐도 다르잖아요. 내 건 완전 싱싱한데 민지 거는 다 물렀잖아요. 딸기가 다 거기서 거기지 뭘 그렇게 따지고 그래. 그까짓 딸기가 뭐라고 이 난리야. 그냥 좀 먹으면 안 되니? 순간 시어머님의 시선이 저를 향했는데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괜히 분위기 좀 흐리지 말라는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조용히 시선을 내리깔고 있자 남편이 접시를 바꿔서 제 앞에 싱싱한 딸기를 놓아주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님 표정이 울그락불그락해져 있었고요. 그날 밤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소파에 앉았는데요. 몸보다 마음이 더 지쳐 있었습니다. 남편이 뒤따라 들어오더니 주방에서 물을 한 잔 가지고 와서 제 옆에 앉았어요. 잠시 머뭇거리던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야, 아까 엄마 때문에 속상했지. 진짜 미안해. 제가 눈을 감고 짧게 숨을 내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은 그게 뭐라고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어. 딸기 그게 뭐라고 서로 기분만 상했잖아. 오늘따라 기분이 더 나쁘더라고. 남편이 물잔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나도 왜 그러는지 도무지 모르겠어. 미안해. 내가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그 말에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습니다. 속에 담아두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불만이 쌓여 있었으니까요. 사실 자기한테 이런 얘기 꺼내는 게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우리 맞벌이 하면서 제사 참석하는 거 솔직히 쉬운 거 아니잖아. 그 바쁜 와중에 시간 내서 도우려고 가는 건데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꼭 참석해야 하나 싶어. 남편이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기에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나는 진심으로 며느리 도리를 다 하려고 애쓰는 중이야. 근데 어머님은 그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어머님은 아직도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거실에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고 남편이 말없이 제 손등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속상했던 딸기 사건은 그저 세 발의 피일 뿐이었고 시어머님의 말도 안 되는 행동은 계속되었거든요. 가끔 시부모님과 함께 외출하게 되면 식사 후 자연스럽게 카페에 들르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할 정도로 꼭 비슷한 일이 반복되곤 했어요. 그날도 식사를 마치고 근처 카페에 들어갔는데요. 주문대 앞에 선 시어머님이 저를 흘끔 보며 말했습니다. 넌 아메리카노 마실 거지? 아니요. 여긴 라떼가 유명해서 라떼 마시고 싶어요. 말을 하자마자 시어머님의 눈썹이 살짝 꿈틀거렸는데요. 예, 라떼는 비싸기만 하고 맛도 별로야. 그리고 너 요즘 살도 좀 오른 것 같던데 그냥 칼로리 낮은 아메리카노 마시렴. 나도 아메리카노 마실 생각이거든. 제가 입을 꾹 다물었는데요. 너무나도 익숙한 전개였거든요. 밥은 니들이 샀으니까 내가 커피 살게. 너도 가서 자리에 앉아 있으렴. 난 계산하고 금방 가마. 시어머님이 단호하게 말을 마무리하고 카운터 앞에 서서 계산을 했고 저는 시아버님과 남편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님도 진동벨을 들고 테이블로 왔고 곧 진동벨이 울렸어요. 카운터로 가서 커피가 올려진 쟁반을 보니 역시나 아메리카노는 한 잔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웃음도 나오지 않을 만큼 허탈한 기분이었는데요. 누가 봐도 뻔한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를 알 수 없었거든요. 결국 쟁반을 들고 조용히 테이블로 걸어가 자리에 내려놓았고 제가 대놓고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도 아메리카노 드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아메리카노가 한 잔뿐이네요. 평소와는 다르게 제가 전곡을 찌르자 시어머님이 살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을 받았어요. 아, 그게 말이야. 주문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 말했지 뭐니. 직원 말이 메뉴를 바꾸려면 취소하고 다시 결제해야 한다길래 잘못 주문한 거 그냥 내가 먹기로 했어. 나이 드니까 자꾸 실수를 하네. 그리고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쓱 제 앞으로 밀었어요. 넌 아메리카노지? 말끝에 맺힌 미소와 입꼬리는 올라갔지만 눈빛은 웃고 있지 않았다고 해야 할까요? 그 눈동자 어딘가에는 차가운 도끼 같은 것이 어른거렸거든요. 그 모습을 보며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지만 애써 모른 척 했습니다. 원래 그런 분인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굳이 부딪히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차가운 커피를 입에 댄 순간 마음속까지 냉기가 차오르며 마음이 꽁꽁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 더 비슷한 일이 있었지만 꾹 참고 넘기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감기 몸살처럼 몸이 으슬으슬했고 왠지 모르게 감정도 예민해져 있었어요. 불현듯 떠오른 생각에 조심스레 임신 테스트기를 해봤는데 두 줄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잠시 멍하니 바라보다가 눈물이 핑 돌았는데요. 얼떨떨하면서도 가슴이 벅찼거든요. 남편에게 소식을 전하자 역시나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팔을 벌려 와락 끌어안으며 말했으니까요. 진짜요? 진짜로 우리가 엄마 아빠가 되는 거야? 그 밝은 표정에 저도 자연스럽게 웃음이 났습니다. 양가 부모님께도 소식을 알렸고 예상대로 모두가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어요. 그렇게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주말에 집에서 조용히 쉬고 있었는데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더니 신이 나서 말을 꺼냈어요. 자기야, 엄마가 몸보신 해주겠다고 오라시네. 가서 점심 먹고 올까? 어머님이? 제 말끝에 미묘한 뉘앙스가 실렸는데요. 남편도 그걸 눈치챘는지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며칠 전 자기가 갑자기 갈비탕 먹고 싶다고 해서 먹고 왔다고 하니까
엄마가 집에서 직접 갈비탕 해주신다고 하더라고. 난 괜찮은데. 제가 은근슬쩍 거절 의사를 표했지만 남편이 눈치 없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들어보니까 자기 먹으라고 백화점에서 과일까지 사주셨다는데 가서 밥만 먹고 오자. 임신하고 난 뒤 입덧으로 힘들어하고 있던 차에 남편이 음식도 준비하고 고생이 많았다 보니 미안한 마음에 결국 시댁으로 향했는데요. 그러는 사이에도 속으로는 설마 또 음식으로 차별하거나 하진 않겠지 하는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지만 임신까지 했는데 설마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님은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날 그 갈비탕 한 그릇이 결국 집안을 뒤흔들어 놓고 말았으니까요. 처음에는 다정한 인사로 맞아주신 시부모님과 함께 자연스럽게 식탁에 앉았는데요. 시어머님이 냄비 뚜껑을 열더니 환하게 웃으며 입을 뗐어요. 갈비탕이 끝내주게 잘 됐지 뭐니. 순서대로 갈비탕에 담긴 국그릇이 놓였고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숟가락을 들었는데요. 그릇 속을 들여다보며 저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살코기는 거의 보이지도 않았고 뼈만 덩그러니 들어있었어요. 처음 겪는 일도 아니었고 몇 번이나 겪어온 터라 애써 모른 척하며 먹으려 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서운한 마음에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입을 다문 채 조용히 밥을 뜨던 중 가슴 한켠이 쿡 하고 찔르듯 아려왔고 눈물이 뚝 하고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임신 중이다 보니 감정이 격해진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싫었기에 급히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내려 했지만 계속해서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내렸어요. 순간 식탁이 공기가 싸늘하게 굳어졌고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는데요. 얘! 민지야! 너 왜 그래? 자기야, 갑자기 왜 울어? 어디 아픈 거야? 남편의 얼굴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지만 시어머님은 당황한 채 마치 제가 무슨 괴이한 행동이라도 한다는 듯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눈빛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결국 꾹 참고 있던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님, 진짜 너무하세요. 순간 정적이 흘렀고 시어머님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는 거니? 그동안은 꾹 참고 말았는데 오늘은 정말 너무하시네요. 글쎄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저한테 이렇게 뼈만 주실 거면 굳이 왜 부르신 거예요? 그냥 이 사람만 부르면 됐잖아요. 지금 제가 임신 중인데 이러시는 거 너무하잖아요.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은 이미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 밥 못 먹겠어요. 그냥 가볼게요. 말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다리 소리가 바닥을 스치며 삐걱 울렸고 시아버님이 시어머님에게 한 소리 하는 게 들려왔지만 그냥 그곳을 나와버렸습니다. 물론 남편이 따라 나왔는데 남편을 뿌리친 채 말했어요. 나 친정에 가서 쉬다 올게. 이런 기분으로 집에 가면 자기랑 싸울 것 같아. 자기야, 내가 챙겼어야 했는데 진짜 미안해. 귀한 아들 주려고 갈비탕 끓이신 것 같은데 가서 마저 먹고 와. 나는 이 집 가족이 아니니까 우리 가족이랑 밥 먹을게. 그 말만을 남긴 채 택시를 타고 곧장 친정으로 향했어요. 친정에 도착하자마자 겨우겨우 참고 있던 감정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엄마! 말보다 울음이 먼저 터졌고 그대로 엄마 품에 안겨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겨우 진정이 된 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일러바치듯 서러운 감정을 쏟아냈어요. 엄마가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은 채 듣다가 이내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 갈비가 뭐라고 그러신다니.
그게 아까우면 얼마나 아깝다고. 당체 이해할 수가 없네. 그니까 말이야. 한두 번도 아니고 진짜 너무한다니까. 솔직히 갈비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계속 그러다 보니 먹는 걸로 차별받는 느낌이 드는 거 있지. 괜히 치사하고 그런 대우받는 게 너무너무 화가 나. 엄마가 한숨을 내쉬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갈비탕 사줄 테니까 가자. 가서 먹고 싶은 만큼 마음껏 먹어. 그날 친정 식구들과 함께 갈비탕 집으로 향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물 속에는 푸짐하게 붙은 살코기가 듬뿍 담겨 있었고 그 모습을 보면서 더욱 마음이 쓰라렸습니다. 그렇게 든든하게 밥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이 찾아와서 고개를 푹 숙인 채 부모님께 정중히 허리를 숙였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엄마가 굳은 얼굴로 말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먹는 걸로 사람 서럽게 만드는 것만큼 치사하고 속 좁은 일도 없는 거야. 민지가 홀몸도 아니고 자네라도 챙겼어야지. 정말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남편이 그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며 고개를 숙였다 들었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단 한 번도 시댁에 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어느 날은 엄마가 같이 밥을 먹자고 전화를 했고 별다른 생각 없이 나갔는데 식당 문을 여는 순간 테이블에 앉아 계신 시부모님 두 분과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멈칫한 채 당황한 얼굴로 남편을 쳐다보니 남편도 저 못지않게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그대로 조용히 자리에 앉자 엄마가 화난 얼굴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마침 사돈댁 근처에 한우 맛집이 생겼더라고. 그래서 사돈 두 분도 오시라고 했어. 다 같이 맛있는 거 먹으면 좋잖니.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미간이 찌푸려졌지만 엄마가 여유롭게 고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엄마가 지글지글 익어가는 한우를 하나 집어 남편 접시 위에 조심스레 올려주며 웃었어요. 우리 귀한 사이 많이 먹게나. 아, 네, 장모님. 감사합니다. 남편이 얼떨결에 고기를 입에 넣었고 우리 모두는 잠시 말없이 쳐다보다 식사를 이어갔는데요. 그러던 중 엄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일찍 결혼해서 그 딸이 벌써 결혼한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들어보니 그 친구 딸이 시댁이랑 연을 끊고 산다더라고요. 순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는데요. 특히나 시어머님 얼굴에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조곤조곤 말을 이어갔어요. 시어머니가 먹는 걸로 며느리를 그렇게 차별했다지 뭡니까? 고기를 먹으러 가면 며느리한테는 꼭 탄 것만 주고 과일도 꼭 물러 터진 것만 골라줬다는 거예요. 엄마의 말에 주의가 서늘해졌지만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예전 우리 부모님 시대처럼 애를 셋 이상 낳는 것도 아니고 사부인이나 저처럼 한두 명 낳아서 애지중지 키우잖아요. 그 친구도 딸을 참 귀하디 귀하게 키웠습니다. 자식이 귀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차별을 받으니 참고 살겠어요. 아이까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은 못하겠다고 하니 그냥 시댁과 연을 끊고 지낸다더라고요. 문제는 그 뒤에도 시어머니가 계속 찾아가서 괴롭혔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시부모한테 말도 없이 해외로 이민 갔다지 뭡니까? 엄마가 잠시 말을 끊고 시부모님 얼굴을 바라보는 모습에 남편과 제가 숨을 삼켰는데요. 엄마가 여전히 차분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다시 입을 뗐어요. 그제서야 그 시어머니가 내 친구를 찾아와서 울며 불며 애들 마음 좀 돌려달라고 했다는데 이미 마음 떠난 애들이 돌아오겠어요. 해외에서 맘 편히 산다고 찾지 말라고 했다네요. 지금 듣고 시어머니가 내 친구를 찾아와서 빌고 또 빈다는데 친구 말 들어보니까 여전히 연을 끊고 산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애들이 현명한 것 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짠하지 뭡니까? 엄마가 고기 한 점을 들어서 또다시 남편 접시 위에 올려주며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말이죠. 우리 사이가 그냥 다 예쁩니다.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법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 민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사위를 보면 모든 게 다 예쁜 거 있죠. 엄마의 말에 시어머님이 순간 움찔했는데요.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모습을 본 척 만척하고 엄마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도 민지를 정말 애지중지 키웠어요. 제 목숨보다 귀중한 귀하고 귀한 딸이랍니다. 두 분께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서 같이 식사하자고 했습니다. 엄마가 부드러운 눈빛으로 시부모님을 바라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물론 사돈 두 분이 워낙 고귀한 인품을 가진 분들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 보니 우리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뿐이죠. 사부인, 우리는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끼리 참 잘 만난 것 같아요. 그렇죠? 엄마가 싱긋 미소 지으며 물었는데요. 시어머님이 화들짝 놀라며 얼떨결에 대답했어요. 예, 그럼요. 아주 잘 만났죠. 그럼요. 잘 맞는 사람들끼리 만났으니까 우리는 애들끼리 행복하게 잘 살도록 그저 지켜만 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귀한 자식 둘이 만났으니 둘이 정말 잘 살 겁니다. 아, 예. 그럼요. 잘 살 겁니다. 그날 식사 자리에서 엄마는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 깊은 곳까지 박히는 듯 했는데요. 그 간절함이 시어머님 마음에 닿았던 것일까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님이 놀랍도록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시어머님이 더 이상 음식으로 자별하지 않았거든요. 며칠 전 친정에 들렀을 때 엄마가 슬쩍 물었어요. 요즘은 조용한 거 보니까 이제 좀 괜찮아진 모양이네. 저도 모르게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덕분이지 뭐. 어머님이 진짜 많이 달라지셨어. 신기할 정도라니까. 엄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 말이 통했다니 다행이다. 근데 아무리 알아듣게 말해도 바뀌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 사부인도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 말에 지난 일이 떠올라 말을 꺼냈어요. 저번에는 친척 결혼식에 다녀왔거든. 음식으로 스테이크가 나왔는데 엄마도 알다시피 임신하고 나서 고기를 많이 먹는 편이잖아. 엄마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제가 슬며시 말을 이어갔어요. 근데 어머님이 스테이크를 썰어서 내 접시에 하나하나 옮겨주시더라니까. 순간 내 눈을 의심했지 뭐야. 그 얘기 들으니까 더 확실해졌네. 사부인이 나쁜 분은 아니었던 거야.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바꾸는 거 사실 그것만큼 어려운 일이었거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이잖니. 그걸 인정하고 고치려는 용기가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너도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잘 해드리도록 노력해. 그래야 집안이 두루두루 평온한 거야. 사실 네가 그런 대접을 받았다고 했을 때 나도 속이 뒤집어졌지만 그렇다고 가서 싸웠으면 난장판이 나지 않았겠어. 남남이 가족이 되는 건데 서로 노력해야 하는 게 맞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짝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이번에는 눈물이 아닌 미소가 입가에 머물렀어요. 이번 일을 겪으며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걸 외면하지 않고 고치려는 마음이 있다면 관계는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가족이 된다는 건 서로를 이해하고 노력하는 시간의 반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씩 배워가는 중이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